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조지 플로이드 사망 이후 미국 전역으로 확산하는 폭력 시위를 막기 위해 군대 투입을 시사했습니다. 어제 1일 폭스뉴스에 따르면 트럼프 대통령은 이날 백악관 로즈가든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곧 행동에 들어갈 것이라며 나라 전역에 준동하는 폭동을 막기 위해 가능한 모든 연방 자산을 동원하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또 일부 주에서 주 방위군을 보내지 않는다면 연방 군대를 보내겠다고 경고하기도 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나는 여러분들을 보호하기 위해 싸울 것이라며 모든 주지사에게 거리를 지배할 충분한 인원의 주 방위군을 파견하라고 권고했다고 강조했습니다. 또한 우리는 폭동과 무법 상황을 오늘 중 끝낼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그는 또 폭력을 휘두르는 화난 군중 때문에 평화로운 시위자들의 올바른 목소리가 묻히고 있다면서 이번 폭동의 가장 큰 피해자는 우리의 가장 가난한 지역사회에 있는 평화를 사랑하는 시민들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한편 이날까지 미국 전역에 배치된 주방위군은 6만 7천 명으로 이는 미국 역사상 가장 많은 규모라고 월스트리트 저널은 전했습니다. 이 중 시위 진압에 동원된 인원은 약 1만 7천 명이고 나머지는 코로나 지원 등 후방 업무를 지원하고 있다고 미국 언론들은 전했습니다. 경찰 등 기존 행정 인력으로 감당할 수 없을 만큼 미국의 혼란이 커졌다는 것입니다. 미 CBS 뉴스는 지난 주말인 29에서 31일 미국의 43개 도시에서 7,200명 이상이 체포됐다고 보도했습니다. 미 MBC 방송은 이날 트럼프 대통령이 시위가 격화할 경우 연방군 투입을 위해 폭동진압법 발효를 검토 중이라고 보도했습니다. 현행법상 일상에 치안 유지엔 연방군을 투입할 수 없으나 1807년 제정된 폭동진압법을 발동하면 가능하며 백악관은 시위 대응을 위해 중앙지휘본부를 설치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엔 마크 에스퍼 국방장관과 마크 밀리 합참의장, 윌리엄 바 법무장관이 참여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코로나와 싸우다 얼굴이 검게 변한 우한시 중심병원 후웨이펑씨가 퇴원 이틀 만에 뇌출혈로 결국 숨졌습니다. 중국 CCTV 등 관영 매체의 보도에 따르면 우한 중심병원 비뇨기과 부주임인 후웨이펑씨는 환자 치료 도중 코로나에 감염됐습니다. 집중치료 당시 베이징 TV를 통해 공개된 그의 얼굴은 검은색으로 변해 중국인들에게 큰 충격을 줬는데 코로나 치료 과정에서 사용한 항생제가 얼굴에 색소 침착 현상을 일으켰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논란이 커지면서 중국 CCTV 등 관영 매체들은 후 씨가 2월 7일 집중치료를 시작해 정상 생활을 할 수 있을 만큼 상태가 좋아졌고 4월 20일 퇴원했다고 보도했었습니다. 하지만 펑파이지 보도에 따르면 후 씨는 4월 22일, 5월 31일 두 차례 뇌출혈을 일으켰고 상태가 불안했다고 전했습니다. 한국 방역당국이 족제비를 대상으로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치료 효능이 확인된 항체치료제를 내년 상반기까지 도입하겠다는 방침을 밝혔습니다. 정부는 중앙방역대책본부는 2일 브리핑을 통해 국립보건연구원과 셀트리온의 공동연구를 통해 발굴된 항체 후보 물질은 족제비 15마리를 통해 치료 효능이 확인됐다면서 향후 실험용 마우스를 통한 효능평가 등을 통해 치료제 개발로 이어질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했습니다. 권준욱 방대본 부본부장은 7월 중에 임상시험을 9개에서 주로 유럽 쪽의 국가들과 하는 쪽으로 협의 중이라며 내년 상반기에는 확보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족제비를 실험 대상으로 삼은 이유는 족제비과의 동물로 폐 구조가 사람과 유사한 것으로 알려진 패러디 대상이었습니다. 지난 4월부터 충북대와 함께 패럿을 고농도 치료제 투여군, 저농도 투여군, 약물 미투여군으로 나눠 시험한 결과 약물을 투여한 두 그룹에서 콧물 기침 등 코로나 임상 증상이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셀트리온 회사 측은 고농도 투여군에서 바이러스가 최대 100배 감소하는 효과를 보였다고 전했습니다. 한편 권준욱 방역대책본부 부본부장은 내년 상반기 항체치료제를 확보한다는 목표라며 빠르면 3일 오후 항체치료제 외에 전반적인 치료제, 백신, 방역물품, 의료기기 전반에 대한 청사진을 밝히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특례 수입 절차가 진행 중인 렘데시비르는 코로나19 병증이 아닌 중증 위중 환자에게서 효과를 보이는 항바이러스제다. 권 부본부장은 다만 렘데시비르만으로 코로나19 유행을 꺾지 못한다고 덧붙였습니다. 다음 소식입니다. 축구 시합에서 사람과 로봇이 경기를 한다면 과연 누가 승자가 될까요? 독일의 한 제조사가 만든 이 로봇 골키퍼는 첨단 센서를 통해 공의 궤적을 감지하는데 리오넬 메시 등 세계적인 축구 스타도 쉽게 뚫지 못하는 모습이 온라인에서 화제된 바 있습니다. 2일 SK텔레콤에 따르면 인기 유튜브 채널 슈퍼러브가 5월 26일 올린 갤럭시
A퀀텀 홍보 영상이 지난달 31일 기준으로 조회수 130만 회를 돌파했는데 이영표는 메시도 쩔쩔맨 로봇 골키퍼를 뚫을 수 있을까라는 제목의 이 영상은 이영표 전 축구 국가대표 선수가 로봇 골키퍼를 상대로 골 넣기를 도전하는 내용입니다. SK텔레콤은 이영표 선수에게 총 10번의 기회를 주고는 한 골을 넣을 때마다 SK텔레콤이 100만 원씩 기부하겠다고 공약했습니다. 그러나 이영표 선수는 단 한 골도 넣지 못한 채 씁쓸한 미소를 지으며 도전을 마쳤습니다. SK텔레콤은 이영표 선수가 10골을 넣은 셈치고 1,000만 원을 사랑의 열매 사회복지 공동모금회에 기부하기로 했습니다. 스마트 축산 ICT 전문기업 유라이크 코리아가 코로나19 증상을 실시간 모니터링할 수 있는 패치형 디바이스 시스템 개발에 성공했다고 27일 밝혔습니다. 김희진 유라이크 코리아 대표는 세계 최초로 개발한 사람용 코로나19 패치와 모니터링 시스템은 인공지능, 사물 인터넷 IoT 기술을 기반으로 생체 데이터 분석 노하우가 응축된 결과물이라고 설명하면서 인체 무해한 친환경 재질로 만들어진 코로나19 패치는 5곱하기5cm 크기로 가슴에 부착해 인간의 체온, 맥박 활동 지수, 기침 여부, 위치 등을 실시간 측정할 수 있다고 발표했습니다. 코로나19 보균자의 건강 상태, 패턴을 AI 알고리즘이 분석해 기침, 체온 변화, 활동 지수 등을 모니터링합니다. 3세대지, 4세대지 등 다양한 통신 환경 기반 생체 데이터를 수집한 다음 자가격리자, 능동감시자, 정부 유관기관 관할 보건소를 대상으로 코로나19 패치 전용 앱과 웹 서비스를 통해 생체 데이터 분석 그래프, 위치 이동 추적 정보, 치료 이력, 이상 감지 알람 등을 실시간 제공합니다. 정의기억연대 정의연 나눔이집 등 위안부 피해자 단체에 기부금을 내왔던 젊은 후원자들이 기부금을 돌려달라는 소송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기부금을 불투명하게 운용했다는 의혹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후원금 반환 소송을 맡은 김기윤 변호사는 대부분이 자신의 생활비를 아껴가며 기부한 2030세대라고 전했습니다. 이날 한 언론과 인터뷰한 보도에 따르면 최근 정의연 등 단체에서 불거진 부실 회계 의혹 논란을 지켜보면서 참담함과 배신감을 느껴 소송에 참여하게 됐다고 입을 모았습니다. 김 변호사는 4일 서울중앙지법에 소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이상 강수정, 이승규 기자였습니다. 편안함 되시기 바랍니다.